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청정지역 송리산 자락의 황토대추를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삭아삭 황토생대추, 새콤달콤 비타민이 사과의 15배, 지친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 대추 드시고 젊어지실게요. 황토생대추 010-2654-2609 043-542-2622. 임금님께 진상했던 본 황토대추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김남훈의 인파이팅.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줄 뾰족한 방법을 찾게 되는 건 아니죠. 결국 결정은 자신의 몫이고 책임도 자신의 몫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하는 건 대화 그 자체가 주는 위안, 그 대화로부터 얻는 마음의 여유 때문이 아닐까요? 월요일의 인파이팅,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가 오늘도 여지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여러분과 소중한 마음을 조금씩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월요일 처음으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이 전 가장 신납니다. 왜냐하면 김선님이 나오시기 때문이죠. 김선이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어디서 효과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김선님 목소리를 기다리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화 한 말씀 듣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봉화군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정치인 정봉주입니다. 농민을 살리겠다 그러면서 농촌으로 들어온 단군 이래 최초의 정치인이다. 농산물에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 이분들이 생산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생산지를 명시하고 농민을 명시한 이런 믿을 만한 생산물을 마트에 가시는 것보다도 싸게 살 수 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농촌도 살리는 봉봉협동조합에 가입하시면 이순신 농산물 선물을 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순신 농산물 선물입니다. 검색창에서 봉봉협동조합을 입력하세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남편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편과 대화로 풀든지 그게 더 급하지. 결혼 생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편 그리고 아내고. 예, 근데 저는 20분 정도면은 6개월에 준하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제가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써니님도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보통이 아니야. 촉이 왔으면 바로 던져야죠.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김나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네, 나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예, 감기 걸렸는데 이게 한 달 동안 이제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저 거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낫지를 않네요. 네. 근데 감기 때문인지 몰라도 김선님의 목소리가 더욱더 중저음으로 내려가시는 게 아주 그윽합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9층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김선님과 방송할 때면 지하 3층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밑으로 쫙 깔리거든요. 뭐야. 아무튼 다른 것보다도 저는 요즘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요. 네. 대출 관련 문자가 이게 무슨 뭐랄까 하우체로 와요. 왜냐면 대출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휴대폰 문자가 다 스팸으로 걸르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책 대출인데 빌려 가신 책을 이제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웬일이야. 대출하신 책 돌려주세요. 그러면 대출이 이제 스팸으로 걸리거나 사람들이 다 지워버리니까 빌려 가신 책을 이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반환이란 말도 안 쓰고 돌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주상전화 하듯이. 귀엽네요. 귀엽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몇 개가 우리 기억 속에서 연변에 있는 무슨 범죄 조직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국어 생활이 피해를 입는 거. 멀쩡하니 대출이라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왜 이 단어가 생각났냐면은 왜? 이제 그 도서관 대출도 있고요. 제가 집에 그 담보 대출 받은 거 연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요. 어머. 왜냐면 은행에서 자꾸 대출 전화가 오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오늘이 만기인데 간신히 아까 저랑 통화가 돼서 제발 좀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해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니 축하한 게 아니라 대출 연장이 됐는데 하여튼 대출이 나쁜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좋은 대출도 있다. 예, 그렇죠. 사실. 예. 네. 좋은 대출은 아니고 도서 대출은 도출. 아무튼 그 연장했으니 좋은 거죠. 오늘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사진 찍으셨다면서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또 약간 프로필 사진이 필요해가지고 급 촬영을 또 이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저는 아까 들어오는데 무슨 북구 패션 모델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왜 북구? 북구가 구라파. 구라파. 왜 북유럽. 구라파가 뭐야? 예, 그러니까 구라파 패션 모델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패션 모델 이렇게 짧아요? 예. 아니요. 정말 근데 우리 김효진 PD가 모니터에 글 썼는데 김선님 감기 걸리시니까 바리톤 같으세요. 정말요? 예, 바리톤 같으시대요.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리톤 김선님과 함께 대국민 상담소 첫 번째 사연 알아볼까요, 이제? 네, 들어가 볼까요? 김선님, 김나무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제 고민거리는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의 상황극에 맞지는 않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40, 50대 가장들에게 현실적인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합가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며느리인데요. 제 고민의 핵심은 합가할 때 시어머님께 받은 1억을 돌려드리고 다달이 드리는 용돈 대신에 그 돈의 이자로 생활하시도록 하면 좋은 방법인지 어떨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와 남편은 40대 후반이고 남편이 장남입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시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오랜 병환으로 재산을 다 쓰시고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저희와 합가하시면서 1억을 주셨습니다. 그 1억은 아파트 값에 포함되어 있던 1억이었습니다. 마침 당시에 저의 친정에서 사시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그 아파트를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시어머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 두 아들들을 생각하실 때 형은 처가에서 물려주시긴 것이긴 하지만 아파트가 있고 동생은 집장만 하기 어려우니 어머님께서 사시던 집을 차남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와 합가하시면서부터는 시동생 가족이 어머님이 사시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결혼한 신우는 시댁과 합가하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받았고 어머님이 둘째 오빠에게 아파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어머님의 아파트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저는 욕심내서 뭐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장남이라고 재산을 다 욕심낸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남녀차별하지 말고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눴으면 한다라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따로 경제력이 없으시니 다달이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40만 원, 시누이가 30만 원, 시동생이 2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생신이나 명절에는 물론 따로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도 남편이 외벌이인 데다 아파트 대출금도 있어서 40만 원 금액이 좀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친정엄마는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댁에만 이렇게 드리는 게 좀 서운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저희 친정엄마는 연금이 나오시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시지만 저희도 아이들 미래 생각하면 빠듯하거든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건 요즘 100세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머님은 물론이고 저와 남편의 노후도 걱정되네요. 저희 세대는 아마 당연히 요양원에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남이 곧 노후 대책이었던 세대이시거든요. 언젠가 어머님이 당신께서 주신 1억을 돌려달라고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러다가 그 후에 다시 또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다달이 주는 용돈이 내 1억의 이자인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어머님 속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니 현금을 쥐고 싶기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니 1억 정도는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 시가가 한 3억 정도 하는데 삼형제 똑같이 나눠서 1억이면 됐다. 이렇게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이 저희의 외벌이 수입에 비해서 버겁기도 하고 또 본인 노후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고 자식으로서 어머님 돈 1억을 갖고 있는 게 맞는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요즘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어머님의 돈을 돌려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본인의 용돈을 삼으시도록 하는 게 옳은 방법 아닐까 싶네요. 물론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제외하고 시누나 시동생은 그대로 드리겠지요. 참고로 어머님과 같이 살며 생활비, 식비, 명절, 제사 비용은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머님 모시고 온 가족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머님이 섭섭하다고 하실까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추석 명절이 노동절이라고들 하는데 어머님을 늘 모시고 사는 저로서는 참 그런 말이 버겁기도 하네요. 이제 50대 들어서서 자식들에게 돈 들어갈 일도 늘어나고 뭔가 새롭게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어르신 마음 다치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정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사연을 읽어주신 김선님의 감기 투혼. 야, A4 용지로 꽉꽉 차서 한 장이에요. 너무 길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저희 상담kim@gmail.com으로 메일을 2번을 보내주셨어요. 2번이나. 네. 처음은 이제 쭉 풀어서 엄청 길게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좀 정리해서 축약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메일은 버리시고 이걸로 이제 해주세요라고 2번이나 보내주셔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게 되게 자세하고 구구절절하긴 한데 이 내용을 자르질 않았어요. 네. 거의.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요청하신 상담이니까 네. 최대한 이제 그 뜻을 살려서 저희가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는 뜻에서 거의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길었습니다. 네. 네, 내용이 길고 정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고민이 그대로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민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맞습니다. 하는 예, 사연의 길이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의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돈 네. 없으면은 고민이. 그렇죠. 조선시대 왕들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춘향이랑 이몽룡, 이팔청춘 사랑에 빠진 게 16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아마 살아서 16세, 17세 때 결혼했어도
30대, 40대 가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마무리. 예.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이제 100세 산다고 하고 그 독일 동화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신이 독일 동화를 보면 신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30년으로 일괄 정리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 개랑 원숭이 노새가 왜 우리 이렇게 오래 사냐고 우리는 그 좀 일찍 가고 싶다고 왜 나이 들어서 고생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기 18년, 12년, 10년을 감면받았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40년을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주세요 해가지고 70살을 살게 된 거죠. 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제 60대부터 70대까지는 원숭이처럼 살게 된다 해서 기억력이 감퇴되고 다른 사람한테 조롱을 받는다. 그게 이제 독일 동화에 나오는 내용, 이제 민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뭐 전혀 그런 지장 없이 뭐 정정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이제 자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순식간에 그 의무 약정 기간이 확 늘어났으니까. 어떡해. 네.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건데 건강하게. 그런데 그 약정 기간이 결혼을 하면은 이 부부에 대한 약정도 있지만 자녀에 대한 약정도 있잖아요. 있죠. 얘를 키워서 내가 30살까지 결혼을 시킬 때까지 35년 죽을 때까지 약정이 있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제 40대에 이 보내주신 분에게는 약정이 2개 있는 거죠. 위에 계신 어머님에 대한 약정, 그 다음에 내 밑으로 자녀에 대한 약정이 있는데 이 2개를 동시에 약정하는 거는 휴대폰 한 해선도 힘든데 2년 24개월. 네? 아이폰에 막 갤럭시까지 막 그러니까 난리 났네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이 40대 50대 분들이 힘드신 게 이제 약간 낀 세대인데 이 40, 50대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자식이 노후 대책인 세대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 40, 50대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은 자식들한테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너무 많이 바뀌었고 또 이제 자식들 공부시켜서 독립시킬 수 있는 이 이 나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학만 졸업하면은 알아서 이제 취업도 하고 이게 됐는데 지금은 뭐 대학을 졸업을 해도 뭐 연수니 뭐니 해가지고 또 백수인 기간도 있지 또 뭐 이게 점점 길어져요.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자수성가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됐죠. 그렇죠. 사회 구조가 너무 이제 꽉 짜여져 있고 또 뭔가 실직자나 이렇게 약간 어떤 대열에서 뭐 낙오됐다고나 할까? 좀 약간 뒤처진 분들에 대한 이런 안전망적인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전적으로 이제 가족, 개인이 다 이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다 보니 이 40, 50대 지금 낀 세대 여러분께서는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이제 사회로 진출할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이 자녀들에 대한 지원. 이것까지를 동시에 책임을 지시다 보니까. 약정 2개를 끼고 있는 거죠. 갈아탈 수도 없고. 좀 아이폰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갤럭시 새로 나왔다고 막 2년 약정 노예 계약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약간 정말 힘든 상황에 이제 처해 계신데 지금 이제 이분께서도 사연 보내주신 40대 후반에 이제 주부님께서도 그런 상황이신 거죠. 애들은 커가고 이제 뭐 대학교, 대학원 뭐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왜 어머님하고 이제 같이 합가를 해서 사시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어머님의 노후에 대해서 합가하면서 사는데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제가 잘 몰라서 40만 원에 시누이와 시동생이 30만 원, 20만 원씩 그럼 100만 원을 용돈을 받으시는 건데 그렇죠. 오,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어르신분들, 잘 몰라서. 지금 뭐 40대 후반이시라고 하면 어머님이 뭐 많으셔도 한 70대 중반 정도? 한 그 정도 되실 텐데, 사회생활 하시고 그럼 100만 원 훨씬 넘게 쓰시죠? 자기 본인 휴대폰 요금에, 그 다음에 외식도 하시고, 그럼요. 등산도 다니시고, 뭐 단풍놀이도 가시고.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게 어르신분들이 또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이러면은 용돈 필요하세요. 한 100만 원은 뭐 그러시겠다. 뭐 전 적당하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만 원은 뭐 사정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막연히 노인분들이 무슨 뭐 돈 쓰실 데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끔 또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당신 쌈짓돈으로 이렇게 손자들이나 자식들한테 한턱 쏘시고 이런 거 네.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당신의 이제 존재 가치를 이제 증명한다고 증명하는 할까? 거죠.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러시는 것도 있고 뭐 명절이나 이런 때 또 본인이 이제 또 이렇게 네. 아름아름 쓰시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종교 활동 하시거나 예, 친구분들 있으시다면은 뭐 이 정도 용돈은 네. 충분히 예, 쓰실 때가 많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지금 일단은 40만 원이 가장 큰 그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남편분 외벌이시고 네. 이제 자녀분들도 있으신데 이게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셔서 이분이 합가하실 때 어머님이 1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값에 포함된 1억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아무튼 1억을 주신 건데 그거를 다시 이제 어머님께 돌려드리고 그것에 이자로 생활하시게 하면서 40만 원을 안 드리면 안 드린다고 하면은 네. 어머님이 속상해 하실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다. 예, 저는 나을 것 같고 약간 속상한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지금 아파트 대출이 본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아파트 대출이거든요. 이거 살 떨려요 진짜. 아유, 뭐 모든 국민이 다 아파트 대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2만 달러 지금 2만 달러도 안 됩니다만 1만 얼마라고 하는데 그거 다 허순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파트 대출 끼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뭐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도 아니었던 거, 지금도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소득 네. 2만 달러라는 건 정말 허상이고, 이게 제대로 이런 일반적인 가정의 경제 규모와 이게 어떻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네.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채도 이게 네. 빚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이다 네. 이런 인식이 아직도 있으셔서 뭐 몇 억씩 빚내는 거를 그냥 이렇게 좀 우습게 네. 생각하는 좀 정책적으로 약간 빚내서 집 사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죠. 뭐 여기서 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아파트 대출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40만 원이 그냥 이제 말로 40만 원이지만 그 이제 아파트 대출 갚아 나가시는 상황에서 이게 몇십만 원이 빈다는 거는 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힘들다라는 것을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머님과의 어떤 사랑 또는 이 어떤 같이 사는 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절을 해서 좀 우리가 힘든 거를 좀 같이 좀 협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결국 해결이 안 되고 더 침잔이 되면서 이게 더 엉킬 것 같은데 감정까지도 상하고. 그렇죠.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네. 돈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가족 부양이라는 거는 뭐 부모님이 자식을 부양하고 자식이 부모님 모시고 이런 것은 뭐 의무감이나 이런 네. 계약 관계가 아니라 네. 정말 이렇게 사랑과 자발적인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네. 여기에 이제 돈이 개입된다 이러면은 사실 기분이 안 상하고 넘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주변에 여러 말씀들 들어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그래 뭐 내가 뭐 그러면 1억 정리하고 뭐 너랑 나랑 끝내자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을지 좀 되게 걱정이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1억에 대한 이자를 해보니까 대충 한 20만 원대 후반 그리고 보험사 쪽으로 하면은 30만 원대 중반 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만 원 드리는 것보다 이제 조금 적은 네. 금액으로 어머님께 이제 드리는 게 될 텐데. 대신에 자기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네. 입장에서는 뭐 1억을 갖고 계신 거니까. 동양종금에만 투자 안 하면 된다. 아, 네. 그래요. 회사채만 안 사면 동양 회사채만 안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나무님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위험 부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님은 말씀드리고 이걸 이렇게 싹 네. 푸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 성격이 그래요. 저는 이게 뭐 애둘러 가고 이런 게 없고 저는 부모님이랑도 의견 충돌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때도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 나오는 김에 다 해결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입 싹 씻고 그냥 없던 일로 하거나 둘 중 하나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호간에 잘 이게 되면은 네. 참 그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저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네, 생각보다는 이란 20대 단서를. 초반 때 연애할 때만 빼고 아. 연애할 때는 야, 지금 날이 굉장히 더운데
저기 시실리 모텔 가서 우리 짜장면 먹고 갈까? 뭐 이런 정도의 개드립은 하긴 했습니다만 말만 들어도 더워. 왜 덥죠? 그러니까, 냉면도 아니고 왜 짜장면이야. 거기 에어컨이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303호 에어컨이 시원하다는데 PC통신 하이트에서 봤다. 오빠랑 같이 거기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자. 오빠 냉면도 아니고 막 이런. 그 짜장면은 냉면 불어 터져. 그러니까 짜장면 먹어야 되면서. 아, 나 웃겨. 예, 그런 개드립 할 때의 어떤 저기는 20대 초반에 연애할 때는 누구도 이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예, 뭐 야경 보러 가자 하면서 야경을 보러 갔는데 첩을 딱 열었더니만 청계화 주유소 주차장 보이고. 대박. 어딘지 너무 알겠어. 예, 어딘지 알겠죠. 뭐 하여튼. 아, 부끄럽다. 이거 무슨 시어머니만 얘기하다가 이거 뭐.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상담 보내주신 분에게 네. 하여튼 비합리적인 교섭의 일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맞아도 싼 거고. 근데 지금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참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머님께서 느끼시는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서운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걸 해결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이게 버팅이 되면은 두 개의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신의 생활도 쪼들리게 하느냐, 아니면 부모님에게, 부모님 좀 더 힘들게 하느냐. 이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워스트와 또 다른 워스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나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는 이게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왠지 이 사연에 대해서는 저랑 나무님이랑 이게 합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의견 합치가 안 될 것 같은 며느리 느낌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며느리라고 그렇죠. 전 며느리일 수가 없어요. 제가 며느리가 되려면 여러 가지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의학적, 법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돼. 쉽지가 않아요. 다시 태어나 쉽지 않아요. 억겁의 시간을 거쳐. 김효진 PD 나랑 결혼할래? 고개를 설레설레. 고민도 안 해. 제가 고민도 안 해. 짜증나. 일단 이제 광고 시간을 봅시다. 네. 아무튼 나 말이 까먹었어. 어떻게? 그러니까 의견이 합치될 수가 없죠. 의견이 합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이 어머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나 1억, 내가 너네 준 거 1억 다시 돌려주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이분 메일에 보니까. 그러다가도 또, 너네가 매달 주는 거를 그거의 이자라고 생각할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1억 돌려달라 이 말씀이 약간 이 아들네 부부에게 서운하셨을 때 약간 화나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키우고 장가 결혼까지 보내줬는데 내가 지금 어쨌든 노후를 위탁하고 있지만 1억까지 지금 현찰을 꽂아준 상태에서 너네가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니? 음. 뭔가 이렇게 서운한 점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야, 나 1억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풀리시면 다시 뭘 주냐, 뭐 너네가 맨날 나한테 매달 얼마씩 주는데 뭐 그걸로 이자 받는 셈 치지. 또 요렇게 이제 이렇게 풀렸다가 또 이제 식었다가 풀렸다가 식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러한 맥락 속에서 1억을 그래요 어머님 그러면은 1억 드릴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어머님 생활하시고 저희가 용돈 드리는 거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딱 커트를 해버리면 그거는 어머님이 이것들이 요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되게 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분의 메일에서, 이분 메일이 굉장히 긴 게 사실 고민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이제 부연 설명 있잖아요. 왜 어머님과 동거하게 되었고 이제 가족 상황에 대해서 쭉 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은 친정에서 아파트를 상속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홀로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친정에서 주신 아파트에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사시던 아파트는 어머님 부양도 하지 않는 차남 내외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게 돈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은 내가 어머님에 대해서 모든 부양의 책임, 제사 지내고 명절과 어머님 생신 기타 등등, 그리고 명절뿐 아니라 이제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늘 생활의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항상 이제 어머님에게 이제 신경과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부양 의무와 모든 그리고 그게 거를 앞으로 최소 20년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 하고 있음에도 자기는 받은 게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쿨하게 뭐 내가 큰아들이라고 재산 다 받아서 뭐 하냐, 욕심내서 뭐 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은 남녀 차별하지 말고 어머님 유산에 대해서는 세 남매가 동등하게 배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고 이분의 진심은 내가 어머님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무도 하지 않고 있는, 아무런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차남
내외가 아파트를 어머님 아파트를 전적으로 상속받은 데 대한 이런 아쉬움이 있으세요. 그렇죠. 어차피 그 1억은 이제 부양이 된 의미로 이제 퉁이 되는 거고. 근데 아파트는 완전 논외인데 그냥 그거는 그냥 차남한테 가면은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또 복잡하다. 야, 만약에 이 어머님이 뭐 그랬으면 간단했겠죠. 어머님 사시던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모시고 사는 걸로 됐으면은 뭐 요렇게까지 고민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친정에서 상속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나만 너무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허즈밴드 라이징. 남편분이 이제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고부간이라든가 가족 내 문제에 있어서 남편분이 여기는 맨 앞에 한 줄로 하고 안 나와요. 남편이 장남입니다. 땡이야. 네, 땡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남편분들도 이 패밀리 어페어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억에 대해서 어머님께 상환하는 문제도 남편분이랑 어느 정도 이제 오케이가 되셨는지 네. 요런 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남편과 일단은 이제 의견 조율을 보시고요. 공동 연합 전선을 구축하신 상태에서 어머님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이제 삼각 외교죠. 등거리 외교. 등거리 외교 아니고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또 차남 자신의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남편 되신 분께서 이 균형점 합의점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이거 진짜 이거 되게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더 사연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고성이 오고 가고 더 큰 스트레스 받는 거 저는 자명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분 메일 보내신 이걸로 봐서 뭐 이렇게 이 문제를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면화시켜서 막 가족의 분란까지 되도록 만드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잘 보내주셨는데 이게 계속 이제 서운하다는 마음 그리고 또 1억에 대한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팡질팡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꾸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어머님과 같이 동거를 하게 되면은 정말 네. 나무님 말한 대로 엄청 불편한 상황이 올 맞습니다. 수도 있다.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도요. 네. 남편분과 함께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형편을 설명하세요. 아내분이 경제 상황 안 좋은 거 밝히기 싫어하시는 거 100%이지만요. 일정한 용돈 줄어드는 것 자체로도 어머님 서운해하실 겁니다. 1억에 대해서 빌린 것이라면 상환의 의무도 있으니까요. 점점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남편분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합의점을 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 그리고 또 동생분까지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네.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아닌 거고 뭐 또 뭔가 합의점이 나오면 또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받아가고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 이 풀코님께서도요. 그런데 그렇게 1억을 돌려드린다고 해도 어머님 용돈 아예 안 챙겨드리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중으로 드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드네요. 네. 1년에 생일 한 번 있으시고 추석, 설날 큰 이벤트만 3번 있고 그때마다 또 얼마씩 드린다고 하면 그렇죠. 뭐 어디 여행 출타하시거나 그러시면 또 옆집 뭐 순이네는 구라파 6박 7일 여행을 한다는데 이러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챙겨 드려야 되고 근데 참 그래요. 이제 고민하시는 지점은 참 네. 알겠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참 이게 돈 문제가 이 사랑과 기꺼움으로 이제 해야 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돈 문제 때문에 거래 관계처럼 네. 이렇게 설정이 되어 버리면 서로 간에 참 힘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 저는 그래요. 뭐 1억 들여서 이렇게 깨끗하게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가게의 부담도 더시고 어머님 마음도 편하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돈 1억을 들여서 그 이자로 생활하시도록 이렇게 딱 선을 네. 그으신다고 해도 지금 사연 보내신 님의 마음이 편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 사연에 보내주신 것만으로 이 1억과 그 생활비 40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건지 솔직하게 본인 내면의 소리 한번 기울여 보시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시고 남편과 일단 합의를 보신 상태에서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아파트가 계속 걸린다. 그러면 이제 남편 동생이랑 맞짱 뜨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자식이 있게 마련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챙기다 보면 정말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부양을 네.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들 며느리한테는 또 소홀해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또 어머님 입장에서도 정말 남편분도 돌아가시고 이제 경제력 없으신 상황에서 이제 아들내랑 같이 사시는 그분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1억을 또 통으로 주셨잖아요. 네. 또 그런 거 보시면은 전혀 이 뭐 며느리나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신우 되시는 분께서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는 이 오빠 부부에 대해서 참 고마워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시면 네. 남편분하고 합리적으로 잘 얘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분은 어떻게 딱 1억을 돌려주세요 또는 뭐 마세요 이렇게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는 네.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신 것만으로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큰 격려의 박수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어떤 솔직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역시나 남편분과 일단은 1대1보단 2대1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편 아군을 섭외하시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운 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박수! 화이팅! 네, 우리 노래 듣고 갈까요? 노래 들을 시간 있어요? 아, 그래? 네, 노래 한번 김건모의 가족. 가족. 김남훈 형님, 그리고,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김선 형님, 안녕하세요. 32살의 청취자입니다. 오늘 고민 메일 드린 건 제 암담한 미래 때문이에요. 저는 대학 입학은 공학 관련 학부로 입학했어요. 근데 사실 공학에 대한 깊은 이해나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 점수에 맞춰 진학한 거였기에 학교가 별로 재밌지 않았습니다. 1학년 2학기 말에 내 길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 제가 지병이 있어서 군대는 면제였기에 그렇게 뒤처졌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남들 군대 갈 때 다른 학과를 모색하면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산업디자인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수업은 재미있었고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았죠. 그런데 2학년에 올라가니 이게 정말 내가 할 일인가 싶었어요.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거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느껴졌고 그 즈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많이 힘들어서 학교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학기를 출석하지 않고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었죠. 그런데 디자인 전공으로는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고 다시 다른 학교로 편입시험을 봐서 인문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처음에 대학에 같이 들어왔던 동기들보다 3년이 뒤쳐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늦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제법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한 뒤가 사실 정말 문제인데요. 저는 단체 생활도 직장 생활도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선배나 상사들이 단지 직급이 높다고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대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워낙 자유롭고 얽매이는 걸 못 견뎌 해서 회사의 단체 생활이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등등의 이유로 졸업 이후에 5번 정도 직장을 옮겼어요. 제 성격이 그렇다 보니 인간관계도 원만할 수는 없었죠. 회사 사람들과 힘들었던 데는 일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쉬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 인터넷 쇼핑 쪽에 할 만한 아이템들이 보이더군요. 막연하지만 사업 계획서도 만들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 생활에 안 맞는 스타일이니 차라리 제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주변에서 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이 크네요. 사업을 하려면 일단 부모님이 종잣돈을 조금 주셔야 하는데 못 주신다네요. 며칠 동안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세요. 사실 저도 부모님께 손 벌리기 너무 죄송합니다. 30이 넘도록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저도 학교 때부터 학과 선택, 인간관계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제 깨달은 것 같은데 저를 믿지 못하시니 죄송한 동시에 야속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입니다. 부모님을 저를 도와주시도록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이고, 우리 32살의 청취자님. 없어요. 네. 뭐가 없어요? 없어요. 아. 부모님 설득을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예, 어머, 너무 단칼에. 네, 예, 없어요. 예.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죠. 자, 음악 듣고, 음악 오늘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랑, 메탈리카 엔터 더 샌드맨, 웃지 마라. 그리고 애니어 모리코네의 황야의 무법자,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네. 그거고요. 세 곡 연달아 듣고, 이제 3부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아이고, 이거 참나, 난감하네. 이분께는, 우리 나무님께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와이로님께서 인터넷 쇼핑 접으세요. 형이다 말로 하자님께서 딱 한마디. 형이다 정신 말로 차려. 형이다 말로 하자님 아이디 너무 좋다. 네. 저는 글쎄요, 이분의 어떤 그 성격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본인도 알고 계세요. 본인이 어떤 진득하게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업을 잠깐 해봤었는데, 야, 진짜 그 월급날, 그 직원들 월급 주려면 미쳐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하셨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저기를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거지. 사업을 하겠다는 이 동기가 굉장히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진짜 가능성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래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투입을 해서 한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조직 생활도 안 맞고 직장도 자꾸 이제 그만두고 힘드니까 차라리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여자분들이 이야기하는 취집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취직도 안 되고 다녔는데 직장도 별로니까 에이 시집이나 가야지. 근데 그런 여자분들 없는데 사실은. 없어요? 응. 왜냐면은 요즘 결혼 생활이 직장보다 훨씬 힘들어요. 진짜? 네. 내가 이게 알아야지. 야근한다라는 거랑 그거랑 비교 한번 해보라 그래. 다 야근한다고. 그래서 갔다 그냥 다시 오나? 제 주변에 능력들도 좋으셔. 아니 갔다가 가는 것도 힘든데 갔다 제주도에서 바로 이튿날 돌아온 적도 있고. 어머나. 많이 있어요 주변에. 아이고 힘드시겠다. 아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저희 김효진 PD께서 잘 이제 우리 방송할 때 개입을 잘 안 하시는데 막 폭풍 키보드 워리어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올려주신 말씀이 사연남님 저랑 동갑이신데 참으로 철딱서니가 없네요. 누군 윗사람 비 맞춰주는 게 취미라서 회사 생활합니까? 두둥. 맞습니다. 김효진 PD도 여기 국민TV 9층에서 직장 상사들에게 온갖 겁박과 이제 협박을 당하면서 굴림당하고 있어요. 굴림당하면서 이제 10층 옥상에서 맨날 담배 피면서 아우 진짜 때려치든지 뛰어내리든지 해야지 하면서 결국은 9층 사무실로 다 돌아와서 지금 또 김남훈의 인파이팅 대국민 상담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그 조직 생활에 난 참 조직 체질이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진짜 없고. 없어. 뭐 그런 이야기는 하죠. 뭐 남자는 군대 갔다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군대에 대한 추억이라는 건 사실 조작된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군대라는 거는 내가 크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 인생의 절정의 환경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소대원 수십 명과 권력의 그 왕자로서 밀림의 왕자로서 모든 걸 다 그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짧게나마 올라가면 왕고됐을 때 그 삶의 그 영역에 또 왕자가 될 수 있잖아요. 왕자.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죠. 권력으로 그래요? 아무나 자기 맘대로 몇십 명을 움직일 쪼물락쪼물락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와서 내가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역시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의 어떤 그 비정상적 권력이 갖다 주는 그 뭐랄까 아주 짧은 쾌감이고 그거 이제 극대화된 거고요. 다시 이등병 생활 상담해보세요. no. 아니 저는 다시 훈병 생활. 요즘 막 그 군대 올빼미 군대 나오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진짜 사나이. 저 어제 그 진짜 사나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보는 내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것도 있고 그나마 거기는 깔끔한 미션과 방송이니까 깔끔한 미션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깔끔한 미션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만 군부대 가도 제일 이제 풀 뽑고 이제 길 닦고 하여튼 저는 네이버 댓글 봤는데 와 남자들 군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재밌게 놀이도 하고 돈도 군대리아도 먹고 막 밥도 먹고 하면서 어떡해. 그 밑에 남자들이 댓글이 야이 하면서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그렇죠. 거죠. 방송에 나오는 거는 한 10,000분의 1도 안 될 거라 짐작을 해봅니다. 시집생활에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하여튼 아주 젊고 빠릿빠릿한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시어머니 빨간 모자 쓰고. 네, 그렇죠. 계속. 간식 돌리는데 말이 필요하나? 막 이러면서.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어떤 사연을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일정 부분의 자기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신 게 없어요. 이분이. 학교 선택에서부터 학교 공부 때까지. 그리고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디자인으로 왜 세상을 못 바꿔요? 스티브 잡스 못 봤어요?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뭔가 시작을 하기도 전에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국민 TV에서 이거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이 해결되고 막 세상이 바뀌고 막 공정 언론이 실현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제 회사원들이나,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일반 회사원,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 보통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보다 나는 뭔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약간 나에게 딱 맞는 걸 못 만나서 내가 못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좀 깔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해서 세상을 사람이 꼭 안 바꿔도 돼요. 님이 안 바꿔도 되고요. 그렇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재밌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기회가 와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큰 거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제대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판단을 해버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소소한 상황에서 큰 만족을 못 느끼고 성공을 못 느껴봤으니까 아예 굉장히 큰 목표를 세우고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 자기 마취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뭐 저희가 계속 뭐 한 10분 동안 넘게 타박만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업 이런 각오로 하시면 진짜 망하고요. 그 망함의 정도가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좀 광고비를 더 넣어볼까? 인터넷 광고요. 배너 검색어 아니면 클릭 검색어 상위 노출되는 거 5월달 같은 경우에 꽃배달 같은 경우는 한 번 클릭에 3만 원씩 나가요. 15,000원, 3만 원씩. 그럼 꽃배달 하나에 한 바구니에 4만 원 하잖아요. 광고만 3만 원이 나가요. 어머나.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건강팔찌 팔을 때 인기 없을 때는 건강팔찌 한 번 클릭에 60원인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 번 클릭이요? 물론 이제 그거를 한도를 정해놓을 수 있는데 통장에 200만 원, 300만 원 넣어봤자 스승의 날, 어버이날 때 사람들이 루루루 클릭하면은 쭉쭉쭉 빠져나가요. 문자 또 옵니다. 입금하라고. 근데 그럴 때 분명 매출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제 카드 대출을 받거나 현금 서비스 받아서 좀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게 되면은 여기저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나고 계속 돈을 집어넣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처럼 남동생 차를 팔고 카이런 시집간 여동생에게 700만 원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차 카이런.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그 성취를 좀 느껴보라고 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기본적인서라도.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어떤 그 신뢰 관계 동료분들과 선후배분들과 쌓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32살이면.
그러니까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시고 원점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훈이 아빠님께서는요,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뭘 그리 많은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상사 기분도 못 맞추면서 사업하면서 클라이언트 기분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요? 답답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씨님께서는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 안 되었을 가능성은 커 보이네요. 지금 부모님께 돈을 얻으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부모님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대학 진학과 전과 과정도 분명히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책임을 나누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책임을 나누면서. 아하, 일단 온전한 성인으로 홀로 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과 할 때도 이제 부모님하고 말씀하셨겠고, 또 이제 미국 어학연수까지 1년을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 돈 누가 내셨을까요? 네, 부모님 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20대 후반이니까 내주셨겠죠. 그럼 벌써 몇천 까드셨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네. BMW 5 시리즈에서 절반이 들어갔다. 3 시리즈 절반. 차 그렇죠. 앞바퀴까지는 들어갔네. 또 어학연수도 1년씩이나 갔다 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년이면 얼마 들어요, 돈? 1년이면 모르겠어요. 몇천 들어가죠. 한 몇천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2천. 아주 적게 잡아서? 3천. 네, 한 3, 4천 들지 않나? 3, 4천? 네, 저는 하도 옛날이라 대학 시절에. 그러면 또 좀 외제차 절반이 들어간 거네, 거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과도 이제 학교도 이제 3번 바꾸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개 다른 학교를 학부로 입학을 하시고, 네. 미국 어학연수도 1년 갔다 오시고, 이러면서 전부 이제 부모님 지원으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2살이 돼서 이제 독립적인 내 사업을 나는 조직생활 안 맞으니까 내 사업으로 독립하겠어 했는데 이때도 부모님의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를 2번 바꾸고 그다음에 뭐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도 뭐 딱히 뭐 없고 회사 들어갔는데도 직장을 5번 바꿨다고 했죠. 네. 근데 그렇게 취업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게시판 중에 취업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방법 공유 좀 막 이런 말씀. 번이나. 근데 어떤 업종에 따라서 약간 그 이동이 뭐 잦은 그런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분야에서 뭐 직장생활이든 뭐든 됐든 간에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신뢰도를 쌓인 상태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셔야지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벌어서 하세요. 사업하는 거. 쇼핑몰 솔직히. 처음에는 그러니까 노트북 한 대에다가 스타벅스. 그 누구야? 저기 누구지? 저 여자분 조앤 롤링. 아, 네. 조앤 롤링 스타일로 스타벅스에서 맥북 에 하나 가지고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직접 영업 뛰시는 거지. 네. 그래서 하셔야지 뭐 얼마나 번듯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이제 또 하필이면 아이템도 왜 인터넷 쇼핑몰이야. 저기 합정역 여기 네. 카페 골목 많이 있잖아요. 네. 주말에 가면은 다 쇼핑몰 사진 찍고 있어요. 아. 동네에 좀비가 넘쳐 흘러. 날씬한 언니들이 날씬한 언니들도 있고 다들 그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다들 이상한 포즈 남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즈 뭐야 지금? 그 포즈 합정에서 홍대까지 길을 못 걸어. 보도블럭마다 사람들이 다 허리를 내밀고 이렇게 팔을 늘어뜨리고 다 카메라 사진 찍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떡해. 아무튼. 예, 좀, 아이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부모님한테 네. 돈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탄에서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네. 본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진득하게 좀 하실 수 있는 일을, 저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도, 뭐, 진짜 알바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 좀 진득하게 해서 네. 어떤 결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라도. 그래서 스몰 빅토리라고 하죠. 작은 승리. 작은 승리를 반복하면서 엄청난 기적 같은 승리를 노려보시고요. 일단은 엄정하게 자신을 평가하시고 작은 승리부터 한번 이뤄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로는 부모님한테 네. 돈 받을 길이 없어요. 네. 네. 노래 하나 들을까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긱스의 답답해. 아유, 답답해.